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방송연구회 학회장 조희경입니다. 저희 방송연구회의 30번째 실습방송제 스포트라이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실습방송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대면으로 선배님들을 만나뵐 수는 없지만 항상 저희 방송연구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며 제30회 실습방송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연구회 심리학 영상제편. 너가 사진을 찍겠다는 건 못된 마음도 함께 찍겠다는 뜻이고, 너가 핸드폰 밝기를 올린다는 건 옆자리에 그림자를 들이겠다는 뜻이고, 너가 떠든다는 건 네가 개념이 없다는 것을 떠벌린다는 뜻이고, 너가 의자를 찬다는 건 뒷자리 사람 또한 배울 수 있다는 뜻이고, 너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너의 양심도 먹겠다는 뜻이고, 너가 쓰레기를 버린다는 건 너의 개념도 버린다는 뜻이다. 하지만 네가 미안함을 느꼈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의 티켓 지키면서 영상제 관람하지 않을래? 멈춰! 마스크 까먹지 않았죠? 시각이다.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네. 뺨을 매만지는 바람, 한숨만이 깊어져만 가고, 저 멀리서 빙 도는 눈물, 이름을 붙여주네. 보게 여지는 미래 빌라인. 큰 라면 박스 한 박스 정도 재활용은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택배 시키면 나오는 상자들 조금 많은 것 같고,
또 마스크를 맨날 하루에 하나씩 버려요.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시켜 먹어서 그런지 일주일에 한 4~5봉지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 없거나 가치 없는 물건들을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리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택배를 받아도 저희가 필요한 건 택배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지 포장지나 택배 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히 어디다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 버리는 쓰레기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자취를 하면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가 귀찮다고 일회용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거나 일회용기를 사용한 적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쓰레기 배출량은 이전보다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맘스터치 알바를 하는데 세트를 하나 시키면 봉투에다가 냅킨 2개에다가 빨대 하나 그리고 케첩까지 해가지고 5,000원짜리 음식을 하나 시키는데도 쓰레기가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햄버거 싸고 있는 포장지까지 하면 손님이 얼마 안 갔는데도 되게 쓰레기통이 금방 차요. 매장에서 먹어도 쓰레기가 나오는 건 똑같아서 요즘 항상 그런 거 보면서 너무 과하게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1층에 재활용품을 버리는 곳이 있는데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랑 유리랑 전부 다 섞여 있고 원룸 쪽 그 쓰레기 버리는데 분리수거 잘 안 돼 있고 쓰레기 엄청 많이 쌓여 있고 종량제 봉투 아무데나 막 버려놓는 그런 걸 보고 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음료 사면 나오는 일회용 컵이 막 전봇대 옆에 모여 있다든가 이제 그런 쓰레기 분리 배출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길거리에 내다 버리는 정도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요즘 집안 마트를 가도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없이 장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쓰레기 없이 장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딜까 고민하다가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저희가 주문하려고 하면 사장님들이 비닐봉지부터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했던 건 민첩함 정도? 봉투 필요 없어요. 바로 여기 담아주세요. 넓적 당면 봉투 안 해도 돼요? 네네네. 비닐봉지 필요 없고 여기다 담을 건데요. 시장을 보러 가기 전에 재료를 미리 적어놔서 에코백이랑 밀폐용기를 챙겨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닐 쓰레기 없이 장을 볼 수 있더라고요. 또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볼 때 비닐에 담을 것들을 에코백에 담아달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거나 기특하네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셔서 기분도 좋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아까 저희처럼 비닐봉지 없이 장바구니나 이거 좀 장 보러 오면 좋겠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장바구니를 들고 와서도 파 같은 거 사면서 그냥 넣어도 되잖아. 네네. 비닐을 이어가지고 한다. 그거 말라고 들고 다니는 내가 있거든. 흙이 없으면 그거 그냥 넣어도 되잖아. 그냥 이런 거 정도는 이런 거는 그냥 넣어도 된다. 이런 거는. 그리고 근데 이 외에도 문제가 있었던 게 음식을 매번 해먹는 게 살짝 귀찮아가지고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도 일회용 플라스틱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다가 관련된 캠페인을 찾게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함께 그 캠페인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청정 리사이클 캠페인인데요. 제로 웨이스트 박스를 받으면 그 박스 안에 다 쓴 플라스틱 용기나 음료 캔들을 모아서 보내면 재활용 플랫폼에서 다시 재활용되는 그런 캠페인이래요. 근데 이 재활용품들은 굿즈로도 제작된다고 하니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점점 차오르는 박스를 보면서 뿌듯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차오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모순적인 감정을 느끼는 좀 특별한 활동이었어요. 그 테라스 사이클이라는 캠페인 이외에도 쿠팡에서 하는 로켓 프레시라는 걸 이용하고 있는데요. 원래 일반 배송으로 어떤 음식을 시키면
이것저것 과대포장이 돼서 그 안에 있는 포장 용기나 포장지 같은 게 다 쓰레기로 버리게 되는데, 로켓 프레쉬를 이용하면 아이스팩에다 배송이 와서 안에 내용물들을 냉동실에 바로 옮기고 아이스팩만 밖에 내놓으면 그것만 다시 수거해 가시니까 쓸데없는 포장이 줄고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용기내 챌린지는 국제환경단체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일종의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이에요. 일회용품 대신에 반찬통이나 텀블러를 사용해서 음식이나 음료를 담고 SNS에 인증하는 방식이에요. 저희가 기숙사에서 살거든요. 그런데 기숙사에서 살다 보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편의점에서 자주 사 먹게 되면서 일회용품이랑 일반 쓰레기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처음 용기내 챌린지를 알게 된 계기가 배우 류준열이 직접 시장에 가서 용기를 들고 장을 보고 난 후에 이를 SNS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동참을 요구하는 걸 보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용기내 챌린지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SNS에서 용기내 챌린지를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해피치즈 스마일이라는 가게에서 용기내 챌린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직원분들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좀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챙겨간 용기 수가 나오는 음식 수랑 맞지 않아서 사장님께서 좀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몇 개의 떡볶이를 그냥 한 통에 담아달라고 했어요. 어떻게든 성공하겠다는 저희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 챌린지를 참여하실 때 음식 수에 맞는 통을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매장에 가기 전에 블로그나 배달의 민족 후기를 살펴보고 참고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직접 참여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SNS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니까 친구들이 멋있다고 답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내가 진짜 멋있는 일을 한 게 맞구나 라고 괜히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챌린지를 참여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이 되더라고요. 음식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직접 걸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걷는 습관도 생기고 그리고 좀 더 주변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텀블러를 가지고 오면 막 할인을 해주는 그런 가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갔던 가게에서는 좀 더 용기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한 업사이클링이란 건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해요. 물론 환경을 위해서 행동한다면 서울환경연합이나 그런 곳에 후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같이 가난한 대학생은 좀 피부에 느껴지는 소비가 그래도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 사야 하는 생필품들을 좀 업사이클링 제품이나 친환경 제품으로 사는 편이긴 해요. 저는 필름 카메라를 찍는 취미가 있는데요. 이런 필름 카메라를 인화할 때 인화지 봉투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게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처치곤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는 사진관에서 그 인화지 봉투를 가지고 업사이클링해서 가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품을 팔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게 인화지 봉투로 만든 토트백인데요. 그래서 내부는 방수가 되고 겉부분은 종이처럼 보이지만 특수한 처리를 하셔서 젖어도 금세 마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오랜 기간 사용했는데도 구겨진 대로 또 이쁜 모양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는 버려진 트럭 방수천, 자동차 안전벨트, 자전거 바퀴의 고무 튜브를 이용해 가방을 만들어요. 우산,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큐클리프, 바다에 버려진 유리 조각으로 액세서리를 만드는 바다 보석 등 소비된 채 버려지고 오래도록 환경에 부담이 되는 것들을 재활용한 제품들이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서울환경연합이랑 플라스틱 방앗간에서 주최하는 참새클럽이라는 활동을 했는데요. 이게 지원자에 한해서 모아지는 플라스틱들을 보내면 그걸 녹여서 튜브 짜개를 만들어주는 건데 일종의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낼 수 있는 플라스틱에도 조건이 있는데 한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크기여야 되고 플라스틱 재질이 돼 PP 표기가 돼 있는 플라스틱이어야 되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일회용 렌즈 껍데기도 PP라고 적혀있는 플라스틱이고 또 스팸 뚜껑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인데 PP 재질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사람들이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상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페트병의 병뚜껑인데 병뚜껑 내부에 고무가 붙어 있으면 고무를 떼고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보내서 지금은 튜브 짜개를 받은 상황이에요. 느낀 점이 있다면 전보다 지출이 줄었다는 거? 이게 사놓고 안 쓰다 보면 그게 결국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오래 쓸만한 제품들을 사다 보니까 그 물건에 대한 애정도도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나무 칫솔이랑 샴푸바랑 이런 것도 좀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당장 지금 쓰고 있는 게 있어서 걔네부터 다 쓰고 살려고 꾹 참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사소한 행동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크게 보면 환경을 살리는 일인 거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게 돈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은 이 챌린지가 많이 대중화되지 않은 챌린지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챌린지에 참여하다 보면 조금의 용기만으로도 쉽게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면 용기 낸 식단들도 더 늘어나게 되고 우리는 이 챌린지를 습관화시키는 데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러는 게 되게 정상적인 일이었잖아요. 짜장면을 시켜도 다의 용기에 와서 그걸 수거해가고 당연히 장을 볼 땐 장바구니를 들고 가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편리한 것만 찾다 보니까 한 번만 쓰고 버려지는 그런 물건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회용품이 당연시되는 사회를 저희가 조금씩 노력해서 분위기를 바꿔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처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챌린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환경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시간과 노력만 있으면 되니까 다들 한 번쯤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참여를 해야 하고 함께 해야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좀 더 빨리 시작을 해야 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나 혼자 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환경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건 우리니까요. 방송연구의 촬영.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그렇죠. 지금 찍어야 뱀 다 이루어질 거야. 어둠을 뜯는 빛의 소리, 방송연구회. 나는 언영이다. 이거 차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언론영상학과 20학번 이한주입니다. 뭐 별건 없지만 영상학도의 일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지금 회의 가야 되는데 따라오시겠어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학번 윤혜성입니다. 이 광고 선택 자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사전에 피드백 안 받으셨어요? 1과학번 배지영입니다. 그 원광고 자막 똑같이 따라할 줄 아세요? 에펙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에펙 쓸 수 있으세요? 그리고 구성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씬넘버도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 뒤에 배경 다 날라가서 장소 다시 컨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저기 헤드룸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멘토 누구예요? 여기까지 촬영할게요. 오늘 후배들 상담해주기로 해서 과방에 모여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얘들아 궁금한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뭐가 궁금해? 아 선배, OT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는 못 해가지고. 아 선배, MT는 어때요? 거기서 진짜 CC 생겨요? 선배 축제는요? 연예인 누구 왔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얘들 안녕. 선배 빨리 오세요. 왜 무슨 일인데? 애들이 엄청 궁금한 게 많대요. 빨리 선배한테 물어봐. 물어봐봐. 뭐가 궁금해? 그 재학생조? 그 재학생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작년에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 방송제 때 작품 내셨어요? 네 여보세요? 네 선배님. 네 저 지금 촬영 이동 중이에요. 아 네 지금 실습실로 하고요? 네. 네, 저 웬일로 일찍 맞춰서 술 마시고 집에 가려고요. 여보세요? 왜? 프리미어가 안 켜진다고? 프리미어가? 하얀 화면만 뜬다고? 영상이 다 날라갔다고? 울지 말고 말해봐봐.
the summer was. No, we went through a lot of things, but we could do better, better together. I could use my love to be your friend. It's awful, but I'll be your family. 학회 어디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네, 후배님 방연은 들어보셨나요? 화요일에부터요? 네, 후배님 방연 간담회 갑니다. 저 아싸인데 괜찮을까요? 아싸 탈출에는 방연이 직방이랍니다. 그럼 방연에서 지금 뭐해요? 네, 저희 지금 광고 만듭니다. 난 오늘 방송연구회와 함께했습니다. 네, 선배님 36기 주민영입니다. 라이트 소리 방송연구회. 배달 음식, 테이크아웃과 같은 포장 용기로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 플라스틱. 그 외에도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일상 속 많은 곳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플라스틱이 환경 문제에도 매우 유해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매립지에 묻혀서 분해되는 시간만 약 200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재활용해서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도록 분리수거라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그 노력들이 과연 의미 있었을까요? 최근 10년간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3배 가까이 되는 수치로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활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심각한 환경 문제에 발맞추어 등장한 것이 바로 제로 웨이스트 운동입니다. 제로 웨이스트는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환경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제로 웨이스트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를 실천하는 대구 녹색 소비자 연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 단체에서 지금 제로웨이스트 관련해서 제로웨이스트 샵 발굴이나 구축하고 또 제로웨이스트 관련해서 플라스틱 대안용품 샴푸바나 치약 만들기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랑 같이 제로웨이스트가 뭔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실상생활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강의도 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활 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은 재활용이나 소각이나 매립 3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소각 과정에서도 사실 수은이나 카드뮴이나 여러 몸에 안 좋은 유해 물질들이 나오고 또 매립할 때는 땅 덩어리가 일단 작아서 매립지도 작고요. 그리고 매립해도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사실 계속 생분해돼서 썩지 않기 때문에 매립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이나 비닐 쓰레기가 결국에는 해양 생태계나 바다에 이제 흘러 들어가서 그게 저희 식탁에 먹을거리로도 와서 인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로웨이스트 자체가 우리말로 풀어보면 그냥 그대로 하자면 쓰레기를 제로로 만든다. 그러니까 아예 배출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데 사실 쓰레기 제로는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정의한 제로웨이스트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쓰레기들을 줄이는 게 이제 제로웨이스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녹색 소비자 연대에서 실시한 다양한 활동 중에서는 대구 지역 내 제로 웨이스트 샵 지도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소비자로 운동해보니까 사실 이렇게 용기를 들고 가도 싫어하시는 상인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안 담아주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개인의 움직임이 아니라 상인들을 바꿔야겠다 싶어서 상인분들이랑 함께 제로웨이스트 문제의 심각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그 지도를 보고 내가 용기를 들고 갔을 때 정말 기분 좋게 그리고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호응해주시는 상인분들이 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지도를 만들게 됐고요. 실제로 매년마다 10곳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구 녹색 소비자 연대가 지정한 대구 제로 웨이스트 샵 중 한 곳인 제로스테이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특별함은 없고요. 원래 환경운동가는 아니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제 비누 열매라고 해서 이 열매를 수확하고 이제 작업해서 판매를 시작하면서 샵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매장에는 이제 저희가 생활하는 생활용품을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제품들은 대부분 자연의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서 우선 생분해가 대부분 가능하고 이제 일반 폐기물로 버려져도 탄소 발생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제품이 많이 있어요. 제로 웨이스트가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내 몸에 닿는 제품부터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수세미, 열매 수세미라고 해서 열매를 말려서 수세미로 사용하는 자연 그대로의 제품이 있어요. 지금 그 제품이 먼저 생각이 나요. 가게 운영 중에 1년 반 전에 이제 TV에서 소프넛이라는 비누 열매가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1년이 훨씬 지났고 이제 엄마랑 아들이랑 온 손님이 이제 그 소프넛을 자기가 TV에서 봤다고 엄마랑 이야기하면서 이제 소분해서 구매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되게 오래전에 나왔던 TV였는데 그걸 기억하고 아이가 이거 안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던 모습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제로 웨이스트 물품만 판매하는 가게뿐만 아니라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가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건 지향을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책방 고스란히 사장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늘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은 있었던 편인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비건 지향인이 되면서 좀 더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그 이후로 관련된 책이나 다큐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가게 운영을 하면서 제일 힘든 점은 일단 재료 선택이 제일 힘들죠. 저희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재료들을 쓸 수 없다 보니까 재료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를 이제 최대한 배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메뉴를 만들었을 때 그 포장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메뉴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포장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거기까지 고민을 해야 하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목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지구를 조금 덜 해치면서도 저희가 하고 싶은 뭔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시다시피 책이랑 빵이 같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늘 먹는 것과 그다음에 읽는 것이 조금 더 세상을 다정하고 따뜻한 곳으로 바뀌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비거니즘이나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조금씩 가져주기 시작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조금 더 일상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저희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 중이고 계속 실천할 생각입니다. 처음에 가게 문을 열었을 때는 조금
저희가 이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음료는 테이크아웃이 안 돼요. 그래서 화를 내던 손님들도 계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은 먹고 살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그게 지금은 좀 많이 변화가 됐다는 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친절하게 드려야 했다면 지금은 저희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이제 이해를 하시니까 그래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네, 참 좋다라는 걸 요즘 조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 중에는 그 용기를 늘 가지고 오시는 손님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가게는 좀 많은 편인데 어느 날 깜빡하고 용기를 가져오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종이에다가 포장해서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종이 포장도 이제 필요 없다고 그냥 손에 들고 가시겠다고 해서 빵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고 이제 가시는 손님들도 계세요. 인상적이죠. 물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아예 그 근본인 쓰레기를 없애자는 생각에서 시작된 제로 웨이스트 운동. 현재 지구의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구의 환경을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로 다가가야 할까요? 아무래도 길거리에 쓰레기도 많이 버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좀 환경 문제가 조금 솔직히 좀 심각하다고 조금 느끼곤 있는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환경에 대한 뭔가 캠페인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일단 플라스틱도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 모여서 동물의 뱃속에서 발견된다든지 이런 걸 기사를 많이 봤어서 재활용 부분에서는 아마 많이 고쳐야 되지 않을까. 현실과는 다르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나 TV에도 많이 비춰지고 있어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느려도 괜찮지만 조금 더 빨리 경각심을 알고 할 수 있는 일부터 가까운 일부터 이제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깨끗하게 배출하기, 텀블러를 하루라도 더 들고 다니기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재밌는 일들부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 특별하다 혹은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시작조차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냥 외출할 때 텀블러 하나, 손수건 하나, 그 다음에 나 에코백 하나 이 정도 챙겨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영역을 넓혀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고스란히도 일단 지금은 뭐 다용 빨대를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거부터 이제 하고 있지만 점차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좀 영역을 넓혀나가려고 합니다.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진 대한민국. 하지만 그런 반면에도 제로 웨이스트라는 새로운 첫걸음이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의 제로 웨이스트 샵과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넷플릭스, 왓챠, 브이라이브의 채널 플러스, 멜론, 유튜브 프리미어, 쿠팡 와우랑 어도비 구독하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 이용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구독경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예전부터 자리 잡아온 신문? 아니면 한창 인기가 있는 넷플릭스? 하지만 구독 가라 시대인 지금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구독경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를 위하여 구독경제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2023년에는 전 세계 모든 하드웨어 및 서비스의 75%가 구독 형태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들의 대다수가 구독 형태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구독경제 현황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에 따르면 전 세계 구독 기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8년 132억 달러에서 연평균 68%씩 고속 성장해 2025년 4,78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대표적인 멤버십형 구독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의 가입자는 2015년 5,400만 명에서 2019년 1억 1,200만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5년 새에 구독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구독 경제 서비스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멜론, 넷플릭스, 밀리의 서재와 같은 콘텐츠 구독형, 면도날과 생리대, 양말 등의 생필품 구독형, 우유, 커피, 영양제 등 음식 구독형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꽃, 전통술, 가전제품 렌털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구독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커피도 구독하는 시대! 실제로 구독권을 선보이고 있는 매장에 찾아와 봤습니다. 파리바게트는 지난 2020년 10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전국 지정 매장에 월간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매장 찾기에서 계명대학교 동문에 위치하고 있는 성서 계대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커피 구독권이 매장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장님께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커피 구독권이 가게에 도입되고 실제로 고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이용을 못했어요. 홍보가 덜 돼서 이런지 지금 도입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구매는 안 했어요. 네. 그렇다면 왜 고객들이 이용을 잘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대학교 주변에 커피를 싸게 파는 데도 많은 것 같고요. 그 가격대가 또 비쌀 수도 있고 그게 자꾸 홍보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요. 사장님의 말씀대로 주변 카페들과 커피 가격을 비교해 보았을 때 파리바게트 커피 구독권은 월간 20회 19,800원 기준으로 한 잔에 990원, 바로 건너의 카페 봄봄에서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1,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의 가격은 주변 가게보다 파리바게트의 커피 구독권이 적게는 10원, 크게는 3,000원 정도로 더 저렴하지만 사장님의 말씀대로 커피 구독권의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유일까요? 실제로 가게 내에서 월간 커피 구독권에 대한 홍보물은 단 한 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예상외로 사장님은 단 한 번도 커피 구독권을 팔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장님의 첫 번째 커피 구독권 이용자가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그 커피 구독권 그거 지급도 되나요? 사장님께 20회 커피 구독권을 구매하겠다고 말씀드리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처음이셔서 커피 구독권을 아직 진행하고 있는지, 어느 메뉴에 들어가서 찾아봐야 하는지 다른 분께 전화로 여쭤보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드디어 커피 구독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저 커피 한 달 구독권 신청할게요. 아, 네. 혜택 포인트, 혜택이 있으면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여기요. 파리바게트의 월간 구독권은 20회 커피 구독권이 19,800원, 30회 커피 구독권이 29,700원, 그리고 15회 샐러드와 샌드위치 구독권이 6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 20회 커피 구독권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은 저희가 처음 구독권 구매자여서 우왕좌왕 하셨지만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선 구매한 영수증에다 커피 구독권과 제 이름을 적어두셨고 앞으로 커피를 구독했다며 이름을 말하면 커피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커피는 아메리카노만 가능하며 핫 아이스 둘 다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앞으로 파리바게트에 와서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도 커피 구독을 끊어주시는 게 처음이셔서 우여곡절 끝에 커피를 구독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20회 중
첫 번째 날인데요. 이렇게 커피와 영수증을 받았답니다. 이 영수증에는 커피 구독 20회라고 적혀 있고요. 이제 저는 매일 여기 와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커피 구독권 끊었는데 네, 이 양은이에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까요? 아, 네. 아, 표시도 하시네요. 네. 받았습니다. 3일차. 아니다, 2일차. 이후로 저는 파리바게트가 위치하고 있는 계명대 동문 쪽으로 올 때마다 커피를 먹기 위해 들렸고, 한 번은 친구가 가서 이름을 말하고 대신 커피를 받아와 주기도 했답니다. 네, 오늘은 7번째 파리바게트 커피 구독권을 이용해 보려고 왔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커피 이용권 얘기 안 하셨는데 제 얼굴 외우셔서 그냥 뽑으셨어요. 네, 단골이 됩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총 7일 동안 파리바게트 한번 방문해봤는데 7일이 이렇게 연속된 게 아니라 좀 띄엄띄엄 온 경향이 있어서 일단 커피 구독권 좋은 점은 동문에 오면 언제든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뭔가 음료를 마실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조금 안 좋았던 점, 조금 불편했던 점은 항상 동문에 와야지 이 커피를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되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싼 가격에 커피를 자주 이용해서 마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커피 구독권 7일차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경제, 아직까진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침범해 있지 않아 조금은 생소하고 익숙치 않은데요. 그래서인지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환대를 받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성장 중인 구독경제와 같이 사람들의 관심도 함께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무궁무진한 앞길과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독경제의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계명대학교 언론영상학과에 입학하게 된 20살 1학년입니다. 1학번 20살 정예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광고홍보학 전공 4학년 25살 손원우입니다. 전자무역학 전공을 하고 있고 지금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26살 최한영이라고 합니다. 그때 가족끼리 이제 아침밥 먹고 있었는데 뭐 그런 게 터졌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뭐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뭐 신종 인플루엔자나 아니면 사스 그런 것처럼 좀 쉽게 지나갈 줄 알았어요. 제 기억 속엔 그게 쉽게 지나갔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게 지금까지도 오래되고 있네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는데
수능 올라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시기 겨울방학 자습 시간이잖아요. 그때 자습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너무 어수선하고 그 자습 참여율도 정말 저조했어서 가장 좀 어수선하고 좀 안 좋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많은지를 먼저 체크를 하게 된 것 같고, 또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거에 대한 답답함을 몰랐었는데 조금 그런 거에서 오는 답답함을 조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건 아무래도 마스크를 끼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조금은 제가 나태해졌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평소에도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집 앞에 잠깐 나갈 때도 마스크를 껴야 하고, 이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몸이 조금 불어나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각한 대학은 일단 먼저 새내기 배움터, 그다음에 MT, 개강총회 이런 거 하면서 동기들이랑 술 먹고 놀고 이런 게 가장 환상이 너무 있었는데, 그 21학번들은 정말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개강총회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됐는데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없는 게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취업 관련해서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것도 새내기한테 많이 활동을 준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교수님께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없어져서 너무 아쉽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것들도 아닌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희 학교에 그 벚꽃길이 참 예쁜데 그 벚꽃길을 자유롭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었던 그 장면들이랑, 아니면 뭐 과 후배, 과 선배, 과 동기들이랑 같이 MT 갔던 그런 것들. 이것도 대학 활동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MT를 가장 가고 싶은데, 원래는 MT를 가서 과 동기들이랑 친해진다고 하는데 저희는 가지 못해서 이제 아직도 꽤나 많은 동기들이 모르고 있다 보니까 빨리 MT를 가서 그 동기들이랑 술을 먹거나 아니면 밤새 놀면서 친해지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후배 기수에서 선배 기수가 돼서, 후배 기수를 뽑기 위해서 저희 학교 건물 앞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저희 가입 권유를 하는 그런 활동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가장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학교 선배, 저희 홍보대사 선배님들을 처음 뵀던 그 순간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기억하기 때문에 저도 그 가두 모집에서 가입 권유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저희가 기획 준비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게 정말 아쉽네요. 일단은 취업에 어려움이 생긴 것 같고, 일단은 가장 큰 점은 제가 기존에 해왔던 활동들이 전부 중단이 됐다는 거. 일단은 공채라는 게 지금 없어졌잖아요. 공채가 없는데 준비할 게 없어요. 정말 뭐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도 일단이고, 내가 지금 졸업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나이가 조금 많은데 지금 내가 당장 취업하고 싶었던 곳이 없어졌다, 아니면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서 사람을 아예 뽑지 않는다,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벗고 싶어도 그리고 다양한 대학 생활을 하고 싶어도 욕망을 버리고 집에서 자기 개발을 하면서 체념하면 언젠간 희망이 찾아오지 않을까 해서 미래에 코로나 이후의 사람들에게 제 대학 생활은 체념이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 대학 생활은 연기인 것 같고 이렇게 돌아서 생각해보면 되게 빨리 지나갔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한 게 많아서 되게 사라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연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연예인 콘서트를 가보고 싶었던 이유는 고등학교 2학년 때랑 3학년 때 입시를 준비한다고 콘서트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수능만 끝나면 콘서트를 꼭 가야지 하고 항상 기대했는데 수능이 끝나니까 그냥 콘서트는 무슨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콘서트는 내년이라도 꼭 가보고 싶어요.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데 교환학생은 제가 정말 예전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또 준비하면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또 여건이 갖춰지면 갈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준비했던 초창기의 플랜이 다 깨졌기 때문에 교환학생을 못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교환학생을 꼭 가고 싶습니다. 해외여행은 제가 여행을 평소에도 좋아하기도 하지만 해외여행을 가보기도 전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단 한 번도 가지 못해서 한 번쯤 가보고 싶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싶은 건 복학하고 2년을 똑바로 대학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짧고 어쩌면 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을 거고 활동을 하면서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라는 진로 고민도 계속 했을 텐데 그것들이 하나로 맺어져서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 말고 앞으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4학년 선배들은 MT도 했었고 OT도 했었고 새내기 배움터도 했었고 해서 너무 부러웠는데 지금 딱 대학을 들어와서 많은 것을 겪다 보니까 아, 취업이란 게 정말 힘들구나 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되어서 그리고 특히 지금 4학년 선배들이 바로 취업 준비를 하는 취준생이기 때문에 취준생에게 코로나는 정말 희망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희망을 가지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4학년 선배들 화이팅!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제는 1학년이라고 해서 놀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해서 1학년 때부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빨리 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좀 더 대학 생활을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뭐 이거는 비단 코로나라는 게 있다는 전제를 빼고 한 말씀 드리자면 CC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점 관리는 1학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그냥 다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졸업할 때 되면 그때 그거 왜 안 했지? 그거 그때 한번 시청해 볼 거 아니면 그 선배한테 조금 밥 사달라고 말할 거 아니면 저 동기한테 같이 놀자고 말해볼 걸 그런 사소한 것들이 결국 4학년 돼서는 조금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루아침에 일상이 없어지고 당연시되었던 모든 것들에 제약이 생기게 되어버렸다. 처음엔 사실 많이 원망도 하고 미워도 해봤지만 결국 나는 또 나의 길을 위해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나아가고 있다.
먼저 간다. 잘 따라와. 고생했어. 고생했다. 그동안 수고했고 애썼다. 안녕하세요. 저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 1학기 재학 중인 전미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1학년 조윤진입니다. 대구에 사는 열정 넘치는 청년 김상직입니다. 저는 약간 항상 남을 생각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활발한 거 되게 좋아하고요. 운동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그거에 좀 평범한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저는 평범하고 평범하고 남들처럼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미정이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아, 그 사람 좀 별로였어 라고 남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요. 좀 좋은 모습으로 남고는 싶습니다. 맞다, 그런 사람이 있었네 하고 그냥 조금이라도 기억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그렇게 남고 싶어요.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거를 딱 잃었던 딱 그 순간이 기억되면 좋겠는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순간이라서 부모님이랑 오빠랑 이제 족발을 먹었어요. 그 족발에 맥주 한잔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랑 얘기하면서 오빠랑도 얘기하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있었는데 그때 기억을 남기고 싶어요. 대입을 준비하면서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합격 소식을 듣고 이제 어머니랑 이제 할머니 가족들에게 이제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어쩌면 제 지금까지 짧은 인생 중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했던 딱 그 장면 하나를 이제 가지고 싶어요. 솔직하게 아직 많이 남았다 생각해요. 저는 사실 30살까지가 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건 굉장히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고 나의 30 이후의 삶은 잘 상상이 안 가는 그런 편이라서 이제 5분의 1 정도 간 것 같아요. 제 묘비명은 전미정입니다. 아름답고 곧게 살다 갑니다. 왔다 간다 또 올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행복했다. 알아주길 바람과 동시에 영원히 묻혔으면 했던 짧은 글을 남깁니다. 6살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일찍 떠졌습니다. 주방 불빛이 밝았습니다. 눈을 부비며 조심스럽게 연 그곳엔 소주 한 병과 마늘 대여섯 알을 앞에 두고 앉아있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선 저를 옆에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너는 엄마의 아픈 손가락이야. 어머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자살방지 서약서의 서명을 핑계로 조금 더 살고 살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소주 한 병과 마늘을 눈앞에 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늘은 한 입도 되지 않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눈이 참 메었습니다. 눈곱도 안 뗀 6살 딸을 앞에 둔 어머니는 그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누릴 것 다 누리고 가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태어난 김에 살았다. 내던져진 삶이었다. 뭐 한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았다. 나한테 미운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고 내가 미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근데 지나가서 보면은 전부 내가 했던 행동들은 내가 한 최선들이었다. 내가 할 수밖에 없던 행동들, 그 당시의 나로서는 납득이 가는 행동들이었다. 후회는 없다. 단지 아쉬울 뿐이다. 한 번 더 태어나고 싶기도 하다. 인간으로서 그러나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 환경이 나은 삶이건 더 못한 삶이건 더 의미가 있는 삶이면 좋겠다. 이번 삶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잘 놀다 갑니다. 유서. 우선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덕분에 내가 있었고 엄마 아빠 덕분에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알았으며 엄마 아빠 덕분에 행복할 수 있었어요. 엄마, 조윤진의 엄마로서 인생을 사느라 수고했어요. 내가 떠나면 꼭 김경욱으로서의 인생을 살길 바라요. 아빠, 아빠의 원동력이 나라는 걸 알았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또 아낌없는 표현을 해주어서 고마웠어요. 특별히 아빠는 바랄 게 없어요.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그리고 오빠, 난 오빠가 나의 오빠라는 게 참 자랑스러워. 다른 누군가와 오빠를 바꿔준다 해도 난 안 바꿀래. 그만큼 오빠가 좋아. 다만 한 가지 미안한 점이 있다면 훗날에 부모님을 같이 보필해야 하는데 내가 먼저 떠나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네. 동생으로서 부탁 좀 할게. 미안해. 그리고 내 친구들아, 너희들과 나눈 대화가 가장 즐겁고 행복했다. 또 나와 예쁜 추억 만들어줘서 고마워. 다음 생에도 친구로 만나자. 고맙고 미안하고 잘 살다 가. 먼저 간다. 잘 따라와.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엄마. 나 사랑해? 응. 나도. 그날 왜 촬영했습니까? 방혜리 씨가 울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서 같이 촬영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계약서엔 없는 내용이지만 나도 방해라도 되겠습니까? 완전 설렌다. 야, 혜수야, 이거 얼마만이야? 너 아직도 학교 다녀? 그러게. 나는 이번이 마지막 학기. 너가 휴학을 하고 내가 졸업을 했으니까 못 만난 지 한 1년은 됐겠다. 잘 지냈어? 나야 뭐 나쁠 것도 없지. 근데 너는 무슨 일로 학교 왔어? 나는 너 여기 뭐 묻었는데? 잠시만. 내가 할게. 남자친구?
내가 무슨 남자랑 대화를 해. 아, 네가 이러는데 내가...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아무도 안 만난다고 몇 번을 말해. 화난 거 아니야. 알았어.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혜수야! 고마워. 고맙긴 뭘. 갈까? 우리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치? 자기 나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나는 오늘만 기다렸다. 그러게. 나 봐봐.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지? 아니, 저번에도 어디 아프다더니 오늘도 어디 아픈 거야? 아니야, 과제가 요즘 많아서 피곤해서 그렇지 뭐. 가자. 손. 재한아, 우리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쉬는 거 어때? 와, 너희 학교 진짜 예쁘다. 너는 학교 보면 어떤 느낌 들어? 우리 진짜 몇 개월 만에 보는 거야. 아니야? 저번 주에도 갑자기 학교에 내가 좋은 날엔 기분 좋게. 지금 이렇게. 응? 자기야 저기 가봐. 지금 딱 이쁘게 나오겠다. 아니 가봐. 응. 재한아, 너 오늘 올라온 김에 어차피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 오늘은 친구 만나고 우린 내일 만나면 안 될까? 응? 다른 놈 생긴 건 아니고? 저번부터 자꾸 그게 무슨 말이야?
농담이야, 농담. 아, 뭐 그렇게 당황을 하고 그래. 진짜 딴 놈이라도 있나 봐? 가자. 집에 데려다 줄게. 집 들어가면 꼭 연락하고. 알았어, 얼른 가. 왜 그래, 얼른 가. 나 진짜 간다. 죽음밖에 안 나는 사람다. 하고 싶지 않아. 혜수야, 난 널 너무 많이 사랑하는데 너는 아닌 것 같고, 또 나를 이해 못하는 지금이 나는 가장 마음이 아파. 제발 그만하자. 그만해. 나 이제 그만 벗어날 때도 된 것 같아.
너머로 아득해 보였던 시간은 눈앞에 벌써 오늘이 되었고 잊은 줄 알았던 그때 하늘 한숨에 앞에 펼쳐지면 어둠은 지고 눈부신 파도 위에 그때 그 길이 다시 그려진다면 이 끝에서 너와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순간 놓쳐버린 그때의 나 그 밤 저 멀리 귓가에 들렸던 작은 고래 소리가 있어 하늘 빼곡히 별빛을 수놓던 너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리운 나의 왜 여러 작품들 잘 감상하셨나요?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 정말 많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전체 학회원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을 보니 정말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2학기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선배님들을 꼭 직접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실습방송제 스포트라이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